죽어. 단 두 글자. 그런데 그 두 글자가 이 드라마 전체를 꿰뚫습니다. 오장미는 채화영의 목을 조릅니다. 아버지를 죽인 여자. 어머니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여자. 자신마저 지워버리려 했던 여자. 그 여자의 목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온 힘을 다해 조여드는 오장미. 그리고 오늘 오장미는 마침내 그 여자 앞에 섰습니다. 복수는 시작되었습니다. 그것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 드라마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치밀하게 설계된 한 여자의 생존 전쟁입니다. 잠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리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자,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장미는 지금 마서린으로 살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살아남기 위해 마서린이 되어야 했습니다. 교통사고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두 쌍둥이 자매가 각각 사고를 당했습니다. 오장미는 의식을 잃었고 깨어나 보니 자신은 재벌가의 딸 마서린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모두가 그녀를 마서린이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장미는 선택을 합니다. 도망치지 않기로. 이 혼란을 이용하기로. 적의 심장부 채화영의 저택 안에 스스로를 던져넣기로. 오장미가 가사도우미 양금순에게 사과를 합니다. 자신의 실수로 채화영에게 뺨을 맞은 양금순에게 먼저 다가가 고개를 숙인 것이죠. 그런데 양금순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깜짝 놀라는 겁니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마치 처음 보는 광경인 양 굳어버립니다. 왜일까요? 진짜 마서린은 단 한 번도 어떤 상황에서도 아랫사람에게 사과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집에서 10년 넘게 일한 양금순이 단번에 알아챈 것, 바로 이 사람이 다르다는 것. 그리고 오장미도 알았습니다. 자신이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마서린이라면 절대 하지 않을 행동을 무의식 중에 해버린 겁니다. 이것이 오장미의 가장 큰 위험 요인입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마서린을 흉내내도 오장미의 본성이 자꾸 비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을 포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염산월과 진홍주입니다. 이 두 사람은 마서린과 오래 함께 지낸 인물들입니다. 눈치가 빠삭한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기억이 돌아온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요상하단 말이야. 뭔가 눈빛이 불안한 것 같기도 하고. 염산월, 진홍주와의 대화 중 이 대사가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들리시나요?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위기의 신호탄입니다. 두 사람 모두 뭔가 이상하다는 걸 감지했습니다. 진홍주는 싸가지 없는 건 똑같다며 웃어넘기려 하지만 염산월은 다릅니다. 교통사고 후유증 같은 거 아니냐는 진홍주의 말에 그래서 교통사고가 무섭다는 거야 라고 받아칩니다. 이 두 사람이 완전히 확신하는 순간 오장미의 위장극은 끝납니다.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오장미는 자신의 진짜 목적이 있습니다. 채화영보다 먼저 마서린의 휴대폰을 찾아야 한다는 것. 그 휴대폰 안에 모든 진실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회차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 중 하나는 오장미가 저택 안에서 이강혁을 마주하는 장면입니다. 이강혁은 채화영의 신복입니다.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비서실장. 이 남자는 단순한 부하가 아닙니다. 채화영이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할 정도의 충성심을 가진 인물입니다. 채화영을 여신처럼 섬기고 채화영을 위해서라면 지옥 끝까지 따라갈 사람. 그런데 오장미는 이강혁을 처음 마주친 순간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각적인 확신을 얻습니다. 확실해? 소주를 사간 몽타주 속 남자는 이 실장이야. 오장미의 내레이션. 오복길 씨의 사고 현장. 누군가 소주를 사줬고 그걸 마신 채 길을 걷다가 차에 치였습니다. 경찰이 만든 몽타주 속 남자. 그 남자가 바로 이강혁이었던 겁니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람이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습니다. 채화영의 옆에서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서 있습니다. 오장미의 내면은 폭풍이 몰아칩니다. 당장 달려들고 싶은 충동. 하지만 그녀는 참습니다. 이를 악물고 참습니다. 마대창 회장이 이강혁을 해고하려 합니다. 뺑소니 사고를 막지 못했다며 서린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며 분노를 터뜨립니다. 심지어 직접 폭행까지 합니다. 이강혁은 무릎을 꿇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애원합니다. 그 순간 오장미가 끼어듭니다.
마대창에게 이강혁을 붙잡아달라고 간청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증거를 손에 넣기 위해서였습니다. 적을 곁에 두는 전략. 이강혁이 저택에 남아있어야만 오장미가 그를 감시할 수 있고 결정적인 증거를 잡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강혁이 해고되어 사라진다면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오장미는 자신의 분노를 철저히 통제하면서 그 분노를 이용해 복수의 장기판을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합니다. 마대창과 최화영, 그리고 이강혁이 다 듣는 앞에서 뺑소니 범인 꼭 잡아주세요. 내가 그 범인을 갈기갈기 찢어 죽일 거야. 오장미, 마대창에게. 이 장면에서 소름이 돋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장미는 이미 그 범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 범인이 자신의 바로 옆에 서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도 이 말을 합니다. 이건 단순한 연기가 아닙니다. 이건 이강혁에게 보내는 경고입니다. 나는 알고 있다. 그리고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그 분노는 연기가 아니라 100% 진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더욱 서늘합니다. 최화영도 이 장면에서 표정이 굳습니다. 오장미의 말이 의도치 않게 자신에 대한 위협으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이강혁은 오장미가 진짜 설인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을까요? 이강혁은 최화영의 명령으로 마설인을 오랫동안 감시해왔습니다. 그는 마설인의 행동 패턴, 말투, 습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그가 알아챈다면 그 정보를 어떻게 사용할까요? 이번 회차의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마지막에 나옵니다. 오장미가 잠든 최화영의 방으로 들어가는 장면. 그 전에 오장미의 감정 상태를 먼저 봐야 합니다. 그녀는 엄마 정숙희가 사는 반찬가게 앞을 몰래 찾아갔습니다. 안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 문 앞에 엄마가 좋아하는 케이크와 한우를 두고 돌아섭니다. 그리고 혼자 오열합니다. 엄마, 아빠 억울함을 내가 꼭 풀게. 우리에게 한 짓 꼭 죗값을 받게 할 거야. 그때까지만 조금만 기다려줘. 오장미, 엄마 정숙희 가게 앞에서. 이 장면이 이 드라마에서 가장 가슴 아픈 순간 중 하나입니다. 오장미는 강합니다. 누구보다 강합니다. 하지만 그 강함 뒤에는 어마어마한 죄책감이 숨어 있습니다. 최화영이 악마라는 걸 알지 못하고 오히려 최화영에게 감사했던 자신. 엄마가 저렇게 된 것도 아버지가 죽은 것도 알고 보면 다 최화영의 짓인데 그것도 모른 채 속아서 살아온 자신에 대한 자책. 그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이 오고야 맙니다. 오장미는 최화영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잠든 최화영의 침대 앞에 섭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중얼거립니다. 이 악마 같은 여자. 가장 자애로운 모습으로 우리 가족한테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최화영이 잠에서 깨어납니다. 눈을 뜨고 방 안에 서 있는 인형을 향해 묻습니다. 설이나? 그 순간 오장미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옵니다. 틀렸어. 나는 설인이가 아니라 오장미야. 오장미라고. 당신이 그토록 죽이고 싶어 했던 오장미라고. 오장미, 최화영에게 정체를 밝히며 그리고 최화영의 목을 조릅니다. 온 힘을 다해 아버지의 죽음을, 어머니의 고통을, 자신이 겪어온 모든 것을 두 손에 담아서. 최화영은 공포에 질립니다. 이 완벽하고 계산적인 여자가 처음으로 통제를 잃는 순간입니다. 살려줘. 애원합니다. 이것이 이 드라마의 핵심 카타르시스입니다. 강자가 약자 앞에 무릎 꿇는 순간, 오랫동안 군림하던 자가 처음으로 공포를 느끼는 순간, 시청자들이 박수를 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장미는 최화영을 죽이지 않습니다. 아직은. 왜냐하면 최화영은 죽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정숙희의 사고는 정말 우연이었을까? 최화영이 꾸민 것이 아닐까? 오장미는 확신합니다. 엄마 정숙희가 사고를 당한 것도 최화영의 짓이라고.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5세 수준의 지능으로 퇴행하는 것. 이것이 단순한 교통사고의 결과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습니다. 최화영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여자입니다. 마동석 오장미와 마설인의 아버지를 제거하기 위해 이강혁을 이용했다면 그의 연인이자 두 아이의 어머니인 정숙희를 무력화시키는 것도 충분히 계획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말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었을까요?
최화영의 계획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이강혁은 최화영의 꼭두각시인가? 아니면 공범이자 보험인가? 이강혁은 최화영에 대한 사랑이 충성심처럼 보이는 남자입니다. 그는 최화영을 숭배에 가깝게 따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최화영이 이 실장은 내 사람이라고 그토록 강하게 주장하며 마대창에 해고 지시를 거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강혁이 귀하기 때문? 아니면 이강혁이 알고 있는 비밀이 너무 많기 때문? 이강혁을 보호하는 것인지, 이강혁의 입을 막는 것인지. 최화영과 이강혁 사이에는 단순한 상사-부하 관계 이상의 무언가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관계의 진짜 본질이 밝혀지는 날, 이 드라마는 또 다른 국면을 맞게 됩니다. 마서린의 휴대폰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 두 자매는 사고 전부터 서로를 알고 있었을까? 최화영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서린의 휴대폰이 복구되는 것입니다. 최화영은 독백합니다. 마서린이 왜 하필 오장미랑 같은 곳에서 사고가 났는지, 언제부터 둘이 서로의 존재를 알게 됐는지, 마서린 휴대폰을 보면 알게 될 것. 이 말은 대단히 충격적인 암시를 담고 있습니다. 두 자매가 사고 전부터 이미 서로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 그리고 그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을 가능성. 만약 마서린이 먼저 오장미를 찾아갔다면, 두 자매가 함께 최화영에 맞서려 했다면, 그 계획이 교통사고로 산산조각 났다면, 이 모든 것의 답이 마서린의 휴대폰 안에 있습니다. 마동석의 실종, 정말 단순한 사건인가? 그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오장미와 마서린의 아버지 마동석. 그는 의문의 실종 사건에 휘말렸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최화영의 지시로 이강혁이 오복길에게 소주를 먹여 사고를 냈다면 마동석의 실종에도 최화영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동석은 정말 죽은 걸까요? 아니면 어딘가에 살아있는 걸까요? 이 인물이 다시 등장하는 순간 드라마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힐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의 전개를 예측해보겠습니다. 이건 공식 예고편에 나온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쌓인 복선과 인물들의 행동 패턴을 기반으로 한 저만의 분석입니다. 염산월과 진홍주는 이미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이라는 핑계로 잠시 넘어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균열은 커집니다. 사과를 하는 오장미, 눈빛이 다른 오장미, 마서린이라면 하지 않을 선택을 하는 오장미. 이 모든 단서가 쌓여 결국 폭발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 오장미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도망칠까요? 아니면 더 대담한 방식으로 돌파할까요? 오장미는 이강혁을 살려뒀습니다. 증거를 얻기 위해서. 하지만 이강혁도 마서린을 오래 감시해온 사람입니다. 분명히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챌 겁니다. 만약 이강혁이 진실을 알게 된다면 최화영에게 보고할까요? 아니면 오장미와 은밀한 거래를 할까요? 이강혁이 최화영을 배신하는 순간 모든 것이 뒤집힙니다. 그리고 그 배신의 가능성은 생각보다 클 수 있습니다. 최화영이 자신을 해고하려 했다는 사실을 이강혁은 잊지 않을 테니까요. 진짜 마서린은 지금 어딘가에 있습니다. 마대창이 이번 기록을 비공개로 돌려놨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그 존재를 알기 어렵지만 마서린은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그녀가 돌아오는 순간 이 모든 위장극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서린이 최화영에 대한 진실을 이미 알고 있고 오장미와 협력하려 했던 것이라면 두 자매의 귀환은 최화영에게 최악의 악몽이 될 겁니다. 오늘 밤 오장미에게 목이 졸린 최화영. 그녀가 이 사실을 그냥 넘길 여자가 아닙니다. 최화영은 자신을 위협한 존재를 절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최화영이 오장미의 정체를 이미 알았다는 점입니다. 오장미라고 스스로 밝혔으니까요. 최화영이 이 정보를 이용해 어떤 반격을 준비할지, 이것이 다음 회차의 핵심입니다. 오장미를 제거하려 할까요? 아니면 더 교묘한 방식으로 이용하려 할까요? 변호사 강백호는 이미 마서린도 오장미와 같은 날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은 관련 없을 거야 라고 넘기지만 그의 직감은 점점 날카로워질 겁니다. 강백호가 진실에 접근하는 날, 그는 오장미를 지킬 법적 방패막이 되거나 혹은 오장미의 위장극을 위험에 빠뜨리는 변수가 될 겁니다. 진짜 반전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화영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강혁은 아직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마서린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대창은 아직 모든 진실을 모릅니다. 강백호는 아직 오장미의 진짜 정체를 모릅니다. 정숙희 엄마는 아직 딸이 곁에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리고 마동석은 우리도 아직 모릅니다. 오장미가 복수를 완성하는 날, 과연 그녀에게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채화영이 무너지는 날, 그 자리를 차지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쌍둥이 자매 오장미와 마설인, 두 사람이 처음으로 서로를 마주하는 그날, 이 드라마는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 것입니다. 이 인물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모든 관계가 끝납니다. 다음 화를 보면 오늘 이 장면들이 완전히 다르게 보일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지금까지 드라마 리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리뷰를 만드는 힘입니다. 다음 리뷰에서 뵙겠습니다.